주식 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켰더니 다들 왜 안 올리냐고 성화가 많아서 오늘은 꼭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들어? 진영 씨가 많이 바빠요. 내가 많이 바빠요. 바쁜 네. 척 하면 안 돼요. 바빠도 안 바쁜 척. 그리고 또 우리 결혼 기념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내가 조만간 그냥 웨딩 영상을 올리려고 주식 부부에 와. 그 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있잖아. 갖고 있는 거. 어. 어쨌든 그건 그거고 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남편님. 울고 웃고 시장이 변덕이 너무 심해요. 아 그래요? 웃기는 웃어요? 어제 웃었죠? 아 그래? 근데 오늘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뭐 3천 지진하고 있지. 음. 3천 지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나스닥이 더 빠져서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제 나스닥이 2.7% 빠졌어. 많이 빠졌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지금 미국도 별로고 우리나라도 별로고 3천은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3천 그 고점에서 들어온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도 물린 분들도 많고 하니까 시장이 이래가지고 다들 지금 좀 이런 느낌인데 왜 빠지는 거야 진짜? 어제 나스닥에서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재상승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요즘 국채금리가 되게 큰 이슈란 말이야.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국채금리가 큰 이슈인데 사실 기준금리랑 그 주식의 상관관계는 좀 쉽잖아.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르면은 시장이 좀 안 좋고 뭐 내리면은 시장이 좋고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채금리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게 대체 뭐고 어떻게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좀 해줘도 될 것 같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종종 헷갈리는 게 국채 금리, 뭐 다시 말하면 국채 수익률, 그리고 국채 가격의 관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그냥 디립다 외웠어. 맞아. 이거 이해하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냥 그렇게 외우고만 있지.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준금리, 시중금리 얘기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국채금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지금 일단은 빠지게 된 배경은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했어.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겠구나. 국채 금리하고 국채 수익률은 같은 말이야. 근데 국채 가격하고 수익률하고는 다르게 움직여.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국채라는 거는 나라를 보증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투자금을 받는 대신 증서를 주는 거야. 그리고 증서를 받은 투자자는 나중에 돈으로 환산받을 수가 있어. 채권. 근데 이제 이게 10년이 있고 20년 있고 30년 있고 50년이 있고 기간이 있어. 그래서 이제 돌려받는 것에 대한 이자를 국가는 지불해 주잖아. 그러면은 10년물이면은 10년 이후에 돌려받는 거야? 10년이 만기인 거지. 10년이 만기? 그러면은 당연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믿고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일정한 이자를 주게 돼 있어. 만기 적금 타듯이 만기 수익률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제일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나라니까 미국 국채를 사는 건 되게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맞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뭐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신흥국 나뉘었을 때 만약에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힘들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 내가 은행에 계속 내 금고에 계속 묶어놓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한다라면은 보다 더 안전적인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가고 선진국 내에서도 가장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이자를 소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그 수익률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적금을 들게 되면 10년짜리와 30년짜리를 비교하면 어떤 게 수익이 더 커야 되겠어? 30년짜리지. 그렇지. 30년이 더 커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오래 맡기는 만큼 그만큼의 이윤을 돌려줘야 되니까. 채권은 그런 이제 기간에 대한 수익률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돼 있어. 짧은 게 짧을수록 더 수익이 낮아야겠지. 큰 게 큰 것으로 기간이 긴수록 수익이 커야 되겠고. 그치. 근데 이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이제 배경이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가. 만약에 경제가 모두 다 괜찮아, 잘 살아. 그러면은 꼭 미국이라는 국가에 투자하지 않아도 성장이 더 기대되는,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나 또 가게 되면은 회사나 뭐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 싶겠지.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우리나라나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 리스크도 높고 그치. 수익률도 높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럼 그 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리스크가 큰 거야. 그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채에 대한 이제 이 호불호가 좀 이제 그 선택의 점이 있겠지. 이제 근데 지금은 경기가 나아지는 과정인데 경기가 어려웠을 때 당연히 미국 채권이 인기가 높을 거야. 근데 안전하니까. 똑같은 채권의 수량에 인기가 높으니까 나도 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만들어 놨는데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측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되니까. 그렇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면 말은 가격이 높아진다는 말은 그 수익률이 많이 안 줘도 된다. 그렇지. 그만큼 찾는 자가 많으니까. 이제 국채 가격은 그런 환경으로 움직여. 근데 이제 이번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워낙에 이제 기준금리가 낮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에 맡기는 적금보다 나라의 채권을 사는 적금이 수익이 더 좋은 거야. 그치? 그래야겠지 당연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채권이라는 거는 10년, 30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1년 적금, 2년 적금, 3년 적금 사는 게 나아. 근데 그때가 와. 그때가 온다고? 그런 때가 와. 근데 이제 지금은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 바닥에 붙어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거액의 자산가야. 기준금리에 은행에 맡기겠어? 아니면은 그래도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0.5%잖아. 근데 저기 채권은 지금 1% 넘어. 어디로 가겠어? 내가 거액의 자산 가면 이자 더 주는 데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채권 쪽으로 간단 말이야, 수익률 봤을 때. 그치.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유동성으로 커왔어.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이자를 덜 안 내. 이거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아니야, 지금 잘 듣고 있어. 왜냐면은 저는 되게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 근데 다시 이제 얘기해봐.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맞아.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걸로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왔어. 다들 올라갔어,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채권이라는 시장과 은행의 시장은 사실은 같은 시장이 아니야. 적어도 채권은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와야 돼. 그것도 투자니까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 채권 발행이면은 은행보다는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해. 그렇게 할래? 아니면은 기준금리 은행이 우리 이자 되게 싸. 우리한테 차라리 투자가 아니라 빌려봐.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돈 빌리는 거지, 그치. 돈 맡기는 쉽게 말하면은 빌리는 시장에 대한 매력과 맞아. 투자에 대한 매력에 대한 크기를 했을 때 계속 이런 거를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긴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 은행을 돈을 맡기는 데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람이고 뭔가 투자에 은행을 대해서 역으로 은행은 돈을 맡기는 데가 아니고 돈을 빌리는 데다라고 생각해야 돈을 번다 막 이런 얘기가 들은 것 같아. 맞아. 자, 근데 이게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딱 설명하면은
은행보다는 채권에 대한 수익이 계속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지 누가 봐도 은행보다는 채권으로 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있어.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때가 왔어. 그런데 기준금리가 이제 경기 회복했으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올릴 때가 왔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하긴 너무 낮긴 했어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서 계속 그랬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 전망하니까 채권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야, 은행에 대해서보다 여기다가 투자를 해봐. 근데 다시 말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긴 하거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리가 2% 되면 당연히 은행에 맡기지. 그치? 그치? 넣고 빼고 쉬니까. 근데 이제 채권 놓고 빼고 적금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은행은.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그 이상이 잘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은행이 퍼센티지 1%가 안 되는데 채권 수익이 2% 가까이 되면 어디로 가겠어? 채권으로 가지. 근데 이제 채권이 움직인다는 거는 미국을 좀 더 좋게 본다는 얘기야. 미국 채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바로 대변해 주는 게 달러. 달러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달러 강세가 돼.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되면은 신흥국의 통화는 약세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통화인데 그치? 달러 강세가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자금 이동이 어떻게 될까? 달러 강세가 되면. 잠깐 잘 못 들었어. 우리나라 시장이 달러 강세가 되면 워낙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을 가면은 원화 약세? 원화 약세에 대해서 우리 어떤 현상이 나올까? 원화 약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탈하나요? 그런 측면으로 가니까 지금 이거 반대로 된 거 잠깐 보고 있어서 미안해. 딴 생각 잠깐 했어.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선 리스크를 잡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래도 당장의 경기 회복은 불확실성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파월. 금리를 당장에 올릴 생각이 없다. 그치, 그 올렸다가 또 무슨 화를 입으려고. 아직 우리는 코로나의 환경 속에 있다. 근데 이것을 경기 안정까지, 코로나 극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금리를 변동한다면은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에는 필요하다라고 달랬는데 다시 올라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일반 시중은행도 올라가는 건데, 경기가 회복했으니까 풀었던 돈들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잖아. 그거 다 채무이고 그러니까 그치. 다시 걷어들여야 돼. 그러면 이제 걷어들이는 방법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거를 다시 보면은 은행에 빌리는 이자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돈을 갚아야 돼. 근데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그 돈을 투자를 여기저기서 했어. 내 생계가 아니라.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있겠지만 특히나 주식 시장이 많아. 그치. 그러면은 돈을 갚기 위한 이자가 높아지니까 돈을 주식을 다시 빼서 다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은행에다가 그렇게 이제 우려가 되니까 시장이 결국엔 물려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기준 금리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 전조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아니야 우리 금리 안 올릴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씨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괜히 하면서 그러면 이제 돈 갚아야 될 때 됐는데 현금 확보해야 되나? 해가지고 주식 뺀다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이 이제 빠진 거야. 인간들 의장이 안 올린다고 하면 안 올리는 줄 알아야지. 근데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또 함정인 게 반도체 업황 좋고 대기업 실적 좋고 대기업들은 사실 되게 놀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만 있어?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실제로 서민 경제는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 솔직히. 그치.
근데 그러면 진짜 또 함부로 기준금리를 못 올리긴 하잖아. 사실 대기업이 엄청 실적이 좋아지는 게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경기가 살아난다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체감하는 건 사실 또 아니긴 하니까 개개인이. 이게 지금 왜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은 파월의 의장도 사실은 알아. 경기 금리 인상 아직까지 없을 수 있다. 근데 봐라. 시장에 증시가 잘 간 거는 유동성이었어.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잖아. 근데 돈이 많아지면 진영이 얘 소비는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코로나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는 그 내 돈을 일단 잠거나 그치 무슨 재난 무슨 상황이 일이 생길지 모르고. 모르니까. 근데 이게 워낙에 가치가 밸류가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나? 지금 주식 해야 되나? 주린이가 나올 정도로 투자가 생겨난 거예요. 맞아. 지금 현금 갖고 있으면 다 불안해하더라고. 현금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하긴 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돈이 많아. 시장에 풀린 돈이 많아. 근데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해.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 너 돈이 많아. 어떻게 하겠어? 쓰는 데에 대한 마음 부담이 없겠지. 금리 동결, 그러니까 안 올린다는 거에서 안 올리니까. 안 올리니까. 너, 그치 안 올리면 지금 당장 내가 난 돈이 돈을 많으면 많이 쓸 수 있지. 돈도 많이 빌렸지만 돈이 지금 많아. 당장 뭐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 그럼 쓰지. 그러면 물건 사고 뭐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물건에 대한 소비도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적응이 되는 단계에서 기업들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개인들에도 재정 상태가 빚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렇긴 하겠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야. 똑똑한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참 이것도 주식을 좀 하다 보면은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이 지금 벌써 3주 차야. 그니까 이 얘기 나온 지 좀 됐어 진짜. 3주 차야. 지난주에 큰 한 방을 맞았고 지지난주부터 해서 거론이 됐어. 근데 요번에 또 나왔어. 우리가 이제 증시가 똑같은 악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은 우리 시장은 내성이 생겨. 그치, 맷집 생겨가지고 맷집이 생겨.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러면 또 약간 미사일 쏠 때도 그랬잖아. 옛날에 북한 미사일 계속 쏘면 맞아. 팍팍 떨어지다 또 쏘면 또 처음에는 쐈네. 걱정은 하지만 이제 그치, 나중에는 이제 맷집 생기지. 맷집이 생기지. 지금 이제 그런 맷집이 생길 거야. 생기는 때가 왔어.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국채금리 재상승 나와서 나스닥이 빠졌으면 야 나스닥이 빠졌어 라는 생각으로 해서 주변 증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같이 빠지겠지. 빠져야지. 그치. 나스닥이 빠지네. 근데 유럽은 신고가를 갔어. 그래? 독일, 프랑스는 신고가를 갔어. 약간 알바야 하면서 올라갔구나. 경기 회복에 대한 카드를 더 중요하게 봤어. 하긴 이제 부양책 카드라는 게 또 있고 하니까 다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기준금리를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다. 그래서 지금 맷집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야 이제 나 보호복 입었어 라고 아니 맷집이 생겼어 학습효과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기간이 근데 분명히 나올 것이고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일단 오빠는 그래도 시장은 계속 좋아질 일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냐면은 경기부양책 카드라는 것도 있고 업황 자체도 조금씩 개선이 더 될 수 있을 부분들이 있고 유동성은 계속 생길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국채금리라는 이슈 때문에 여러 번 지금 빠지고 있는 거면은 빠질 때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도 되는 거야? 나는 일단은 시장이 오늘도 안 가고 내일도 안 가고 뭔가 지지부진 지금 현재 2달 동안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빠진다라는 걱정보다는 못 갔지만 안 갔지만 올라갈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시장을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하고 끌려다니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과도한 하락이 나온다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나는 산다라고 봐. 근데 물립 짜증나요 일단은. 시장 빠지면 짜증나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오르든 시장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안 가면 힘들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250 정도가 신고가잖아. 3,250에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힘들어. 안 가고 안 움직이면 힘든 거야. 움직여 좀 줘야 되는데 아래로든 위로든 일단은 빠지면 더 힘들고. 빠졌다가 돼도 올라갈 그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빠져도 이제 힘들지. 기대가 하도 있던 이렇게 거. 쫙 보이면. 오늘부터 중국 양회가 시작이 돼. 아 3월이구나. 그러네. 맞네. 작년에는 3월에 못했거든.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근데 이제 다시 3월에 이제 시작을 했어. 오늘부터 이제 양회, 정협하고 내일 전인대가 시작이 돼. 그러면 이제 기간이 다음 주 11일까지 해.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해. 마침 지난주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안 하원이 통과가 됐어. 하원이 통과되면은 2주 이내에 상원 발의를 해. 통과하느냐 마느냐 회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침 지난주에 했고 돌아올 때가 다음 주. 미국의 정책, 중국의 정책이 같이 나올 때가 왔어. 물론 이제 이걸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돈 기대해봐야지. 풀겠다라고 얘기가 둘이서 빵빵 터지면 이제 기대해봐야지.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한편으로 나는 긍정적인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 정책 역시나 돈 푸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까 또 다시 돌아가면 시중에 돈이 많아. 화폐 가치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돈 펑펑 써.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는 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네요. 시장이 뭐에 조금 더 예민하게 맞아. 반응할지의 문제네.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증시가 올라온 거는 미국의 1차, 2차, 3차, 4차 할 때마다 올라왔거든. 근데 5차도 올라올 것이다라는 우리는 막연한 생각도 있지만 지금 마침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때가 와서 이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뭐 경기부양책하고 뭐 유동성 풀 때마다 와 신난다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또 거품론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오늘 설명은 딱 여기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충분해요. 플러스 알파는 아까 이제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 채권 가격은 왜 반대냐 이 보면은 일단은 국채라는 거는 증권에 얼마짜리라고 써여 있어. 이제 이걸 사는 거야. 그럼 얼마짜리 써 있는 것에 대한 이자를 앞으로 얼마 퍼센트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나중에 내가 10,000원짜리 국채를 받으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자만큼 가격을 낮춰도 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가 1.5%야. 그럼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짜리야. 그러면은 9,850원 주고 얘를 사. 1.5%만큼 나중에 10,000원으로 채워서 줘.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잘해요.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주고 사면은 20%를 그치. 근데 7,500원 주고 사면은 가격은 떨어졌는데 25%를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주식 포부였습니다.